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여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을 남용한 자들입니다. 네, 김태호 씨와 한국당의 의혹 제기, 또 청와대의 반박,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 정치평론가들을 그동안에 쭉 모시고 얘기를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사건 두 분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 변호사님, 어제 김태호 수사관의 대검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대검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감찰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해임을 해달라 징계 요청을 그렇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딱 시간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사청탁을 최모 씨에게 했었다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최모 씨와 이 김태우 수사관의 관계는 사실 골프 접대를 수시로 받았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시였고 그렇게 근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골프 접대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받았다는 거고 네. 이 최모 씨가 건설업을 하면서 다른 뭔가 문제가 있어서 뇌물을 누군가에게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중재를 하려고 했었고 직접 찾아가기도 찾아갔고. 했었고 네. 그랬는데 그게 비위로 적발이 되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본인 특별감찰관으로 있으면서 확보한 청와대 내부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를 했다. 이 네 가지 시간 순서가 다 맞다라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검찰에서는 확인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뭐 본인은 김태우 수사관은 내 휴대전화에 있는 걸 가지고 임의로 이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인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김태우 수사관이 다녔다는 골프장이라든가 직접 접대를 했다라는 기업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억울한 내부 고발자처럼 얘기할 만한 상황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가장 새로운 거는 한국당의 주장,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느 부분을 좀 봐야 됩니까? 핵심적으로 그것을 소위 말하는 윗선의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이냐, 네. 아니면 김태우 씨가 뭐 독단적이라고 하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뭐 정보 수집 차원에서 혼자 스스로 한 건지 이게 참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포맷, 그러니까 어떤 그 문서의 포맷 자체가 동향 보고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건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환경부만 그러냐? 다른 여러 부서도 비슷한 동향 보고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뭐 국토교통부의 뭐 그렇죠. 산하단체의 동향 보고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특감 관원들이 이제 각자 분야를 맡아서 여러 부처들을 그렇죠. 이제 묶어서 했으니까요. 예, 그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느낌이.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 나눠지는 거죠. 예. 지금 한국당의 블랙리스트 주장, 이거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실행이 된 걸로 나온 블랙리스트,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도 그렇고요.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문재인 정부도 똑같지 않냐,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계속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희석이 되려면 그냥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교를 한번 박근혜 해볼까요? 전 정권 때 나왔던 부분의 블랙리스트는 그게 문화예술계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그동안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지원금을 배제했던 부분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정유라 씨의 승마대회 결과를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문체부 고위공직자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 민간인 사찰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세월호와 관련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상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뒷조사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뭔가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뒷조사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라는 이게 연결고리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나온 이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됐다는 문건, 환경부 문건 같은 경우는
그 소속 기관, 공공단체들의 기관장의 동향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악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라고 보기에는 앞에서 제가 나열했던 것들과 딱 비교를 해보시면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죠. 자, 배 교수님, 지금 검찰 수사가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고발한 사건, 또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은 신용만 했다, 휴대폰도 제외됐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 압수수색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압수수색 결과물이 뭐 어떤 게 좀 나올 수 있을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청와대는 특성이 있죠. 청와대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네. 만약에 그러면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다른 데라고 하면은 이제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네. 임의로 강제로 그걸 가져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국가안보와 연결된 많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차선책으로서 어떤 지정된 부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제시된 부분을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한계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것을 윗선에서 시켰느냐. 그러니까 시킨 자료가 기록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근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환경부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여러 군데가 했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말이 맞는 건데 네. 오로지 요거만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당 말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환경부의 어떤 동향 보고를 했는데 그 이름 자체에 대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어감의 문제 있을 뿐이지 그냥 김태우 수사관이 그것을 요구하는 걸 받은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 대한 바로미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태우 씨가 윗선에서 시킨 거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또는 청와대가 어떤 정책적으로 이거 다 모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수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일단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2대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의혹을 풀 수 있는 어떤 큰 중요한 일은 될 수 있는 게 김태우 씨가 작성한 걸로 지금 추정되는 문건 리스트 같은 것들은 나왔어요. 그게 다 파일들 목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게 김태우 씨는 내가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것들을 올렸고 그걸 또 정권에서 활용을 했다. 위에까지 더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파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나 거기에 결제란이 남아있거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제 라인이랑 또 뭐, 보고 받은 보고- 사람의 파일에도 있느냐. 그렇죠. 이런 그런 부분인데. 것들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왜 포렌식 기법을 했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컴퓨터를 통째로 없앤다거나 아예 증거를 삭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선별적으로 삭제하면 반드시 그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압수수색 결과가 저는 상당히 이 문제를 좀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 교수님, 이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쭉 와보다 보면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뭐 청와대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알았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적도 하고 경고도 했는데 왜 계속 놔뒀느냐. 뭐 처음에 뽑았을 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청와대 대응에 대한 지적, 어떤 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일종의 처지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처지는 갑작스럽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인수위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선정이 되고 그러면 윗자리는 바뀌었는데 밑에 아래쪽의 프로세스는 안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벌써 정권이 2년 넘게 바뀐 지 오래됐고 그렇다고 하면 프로세스를 점검할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프로세스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이 과거 정권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네. 과거 정권에서 안 좋은 방식의 업무 방식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두 번 경고한 이후에는 과감히 잘라냈어야지 지금 정권의 프로세스에 맞게끔 되는데 그걸 지금 못했다는 것을 변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청와대에서 스스로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피할 같은데. 수는 없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나와 있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건 이런 종류의 정보 라인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네. 또 그 어떤 특수 직역 같은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맡겼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권 초반에도 고민을 했었지만 그 사람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켰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세월이 좀 흘렀고요. 아마 찾아보면 또 정보계통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또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참에. 이참에 그 부분들을 새로운 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수혈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특감반 전원 교체를 통해서 이미 그 작업은 시작이 됐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렇게 새로운 인원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두려워하는 거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제 양갈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31일 날 국회에 나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 사건 새 국면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